자, 84페이지. 지층의 나이. 이제 오늘 나갈 진도. 지층의 나이. 얘에 대해서 오늘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배우려고 하는 게 지층의 나이래. 뭔 뜻일까, 그냥? 뭐 배우려고 하는 뜻이야? 지층은 저거예요. 지층의 최종 순서를 파악하겠다. 지층의 최종 순서를 파악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지층의 나이야. 근데 우리가 지층의 나이, 사람의 나이를 따질 때 절대적 나이가 있고 상대적 나이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얼굴 딱 보고 늙은 것 같아. 나이 많은 것 같아. 뭐 이렇게 그냥 상대적으로 누가 누구보다 나이가 많다 적다 따지는 걸 상대적 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절대적 나이는 뭐예요? 너 몇 년생이냐? 언제 태어났어? 그래서 지금 몇 살 됐니? 이걸 따지는 게 절대적 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층의 나이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나이가 있어요. 상대 연령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뭐가 있다? 절대 연령이라는 게 있어요. 개념은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했듯이 그 개념이에요. 상대 연령은 A 지층과 B 지층과 C 지층이 있는데 각 지층들 중에서 누가 먼저 쌓였고 누가 먼저 만들어졌고 누가 나중에 만들어졌느냐 선후 관계를 따지는 게 상대 연령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상대 연령은 단지 선후 관계를 따지는 게 상대 연령이라면 절대 연령은 뭐예요? 실제 그 지층이 지금으로부터 약 몇 천만 년 전, 아니면 심지어 몇 억 년 전쯤에 만들어졌는지 생성 시기를 정확하게 좀 알아내는 걸 절대 연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상대 연령과 절대 연령 중에서 우리 지층의 나이 중에서 먼저 뭐부터 파악할 거냐면 상대 연령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도록 할 겁니다. 선후 관계를 어떻게 따질 것이냐. 지층의 선후 관계. 알겠죠? 자, 그러면 선후 관계를 파악하는 그 파악을 하는 어떤 법칙, 규칙 뭐 이런 것들 선후 관계를 파악하는 규칙이 있다. 그거를 뭐라 그래? 지사학의 법칙이라고 표현을 해요. 얘를 간단하게 지사학의 법칙이라고 표현합니다. 지사학, 지층의 역사를 탐구하는 학문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지사학의 법칙은요, 몇 개의 법칙이 있어. 선후 관계를 어떤 법칙으로 따질 수 있느냐. 첫 번째, 순서 관계없이 먼저 쓸게요. 수평 퇴적의 법칙. 수평 퇴적의 법칙. 두 번째, 지층 무중의 법칙. 교재 나와 있어? 페이지 몇 페이지 나와 있어? 84페이지 나와 있어요. 수평 퇴적의 법칙, 지층 무중의 법칙. 그 다음에 또 뭐가 언급돼 있어? 관입의 법칙. 그죠? 또 부정합의 법칙. 뒤에 법칙이라는 말은 다 뺐어요. 그 다음에 동물군 천의 법칙. 요 정도까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지사학의 법칙 한 5가지가 책에 나와 있는 5가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법칙들이 뭘 의미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수평 퇴적의 법칙은 말 그대로 뭐예요? 퇴적물이 어떻게 쌓인다는 얘기야. 수평하게. 뭐에 대해서 수평하게. 보통 퇴적은 바닷속에서 많이 퇴적된다 그랬죠? 그러면 뭐에 수평하게 쌓인다는 얘기야? 해수면에 수평하게 쌓인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바닷물이 있으면 퇴적물이 해수면에 수직하게 쌓이지는 않잖아.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얘기죠. 육지가 있고 여기 바닷물이 이렇게 있어. 해수면이 있어. 얘가 해수면. 그럼 퇴적물은 어떻게 쌓인다는 얘기야? 여기 이렇게 쌓이게 된다는 뜻이죠. 시간이 지나서 또 쌓여. 시간이 지나서 또 쌓여.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해수면에 나란하게 쌓이게 된다라는 게 수평 퇴적의 법칙이에요. 수직하게 쌓이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본이고, 두 번째 지층 누중의 법칙. 지층 누중의 법칙은 뭐냐면 현재 이 지층이 역전이 없는 이상, 역전 현상이 없다는 조건 하에서 뒤집어진 적이 없다면 어디부터 쌓인 지층 그 퇴적층은 어디부터 쌓이게 된다는 얘기야? 위부터 쌓인다는 얘기야? 아래부터 쌓인다는 얘기야? 당연히 아래부터 쌓인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게 지층 누중의 법칙이에요. 역전이 없었다면 지층은 아래부터 쌓였다. 쌓였다. 이게 지층 누중의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관입의 법칙. 관입은 아까 마그마가 관입한다 이런 얘기잖아. 그죠? 관입이 된다. 마그마가 관입이 된다. 뚫고 들어왔다. 그러면 관입암이 보였다면 관입암이 먼저 있다는 얘기야? 그 주변에 있던 기존암이 먼저 있었다는 얘기야? 기존암이 먼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관입의 법칙은 관입암이 나중에 생성된 것이다. 이걸 관입의 법칙이라고 해요. 뚫고 들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암석을 뚫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관입암이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부정합의 법칙은 부정합면을 기준으로 이거는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부정합면을 기준으로 위, 아래, 층은 오랜 시간적 단절이 존재한다 라는 뜻이에요. 부정한 면이 있고 아래 지층과 위에 지층이 있어. 지금 봤을 때는 그 두 지층이 맞닿아 있지만 얘네들이 얘 쌓이고 바로 얘 쌓였다라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게 부정합의 법칙이다. 끝으로 동물군 천의 법칙은 뭐냐면 우리가 퇴적암에서 발견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서 하나가 뭐였었어? 화석과 층이었단 말이야. 어쨌든 퇴적암에는 화석이 발견되는데 동물군 천의 법칙은 뭐냐면 퇴적암에서 발견되는 그 동물들, 그러니까 생물의 화석들, 동물뿐만이 아니라 식물, 생물의 화석들을 조사해보면 생물들의 진화 과정을, 변화된 과정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게 동물군 천의 법칙이야. 그 얘기는 그 생물이 살았던 그 시대에 그 지층이 뭐였다는 얘기야. 만들어졌다는 뜻이야. 그래서 발견되는 생물의 화석이 달라지는 생물의 화석이 발견됐다면 그 지층들조차도 생성된 순서가 달라졌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걸 동물군 천의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교재에서 뭐라고 이제 정리했는지 보자. 동물군 천의 법칙. 퇴적 시기가 다른 지층에서 발견되는 화석의 종류가 달라진다. 더 복잡하고 진화된 화석이 발견되는 지층이 나중에 생성된 지층이다. 그런 뜻이에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알겠죠? 일단 문장으로 쓰면 다른 시기에 살던 생물의 화석이 발견됐다면 그 지층들 또한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다른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다른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그걸 동물군 천의의 법칙이라고 얘기해. 동물군 천의라는 말 자체가 동물, 그러니까 생물들의 변화가 일어났다. 천이라는 얘기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점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걸 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지사학의 법칙을 가지고 선후 관계를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뜻이야. 알겠죠? 여기서 한 가지 또 언급을 더 해볼까? 가끔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단어도 나와요. 동일반복의 원리. 동일반복의 원리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래.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데 현재 뭐 하와이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막 그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자. 화산 폭발은 과거에도 일어났나? 그게 당연한 건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과거에도 반드시 일어났을 거라는 증거가 있어. 근데 동일 반복의 원리는 그 뜻이야.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 또는 변화 과정은 과거에도 계속 반복되어 왔을 것이다 라는 게 동일 반복의 원리야. 그러니까 이 동일 반복의 원리는 뜻이 그거예요. 현재에 우리가 살아가니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조사를 하면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라는 원리이기 때문에 과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문장으로 표현하면 현재는 과거를 하는 열쇠가 된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걸 동일 반복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지사학의 법칙에서 얘기하는 5가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대충 파악을 하겠죠. 이걸 가지고 뭘 파악을 한다? 지층의 단면을 봤을 때, 지질 구조가 나타나는 단면을 봤을 때 선후 관계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야. A, B, C, D, E 지층이 문제 제시가 된 A, B, C, D, E 지층이 누가 먼저 순서대로 쌓인 순서대를 나열해라.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걸 찾아내는 게 이 수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상대 연령을 파악하는 방법에서 일단 85페이지 보게 되면 상대 연령, 지층의 생성 시기와 지질학적 사건의 발생 순서를 상대적으로 밝혀내는 것을 상대 연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사학 법칙을 이용하는데, 자, 상대 연령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거기 이제 크게 2가지가 나왔어. 지층 대비라는 게 있고 무슨 대비가 있어? 화석 대비라는 게 있어. 상대 연령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일단 지사학의 법칙을 이용하고 지층 대비를 통해서 상대 연령을 파악을 할 수가 있다. 뭔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상대 연령을 파악하는데 크게 지층 대비로 상대 연령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화석 대비로 상대 연령을 파악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층 대비는요, 말 그대로 지질의 단면을 보고 파악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땅을 파가지고 단면을 봤으면 지층대비니까 땅을 파가지고 지층의 단면을 봤어. 그랬더니만 뭐 석회암층이 있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석회암층이 있고, 그 위에 쉐일층이 있고, 예를 들자면 그 위에 또 다른 층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쳐요.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중구, 저기 뭐 수천성 근처에 지층을 봤어. 거기에도 석회암층이 있고 쉐일층이 있고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러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석회암층, 쉐일층 이런 순서로 쌓여 있다. 근데 우연찮게 중국의 수천성 지역에서도 석회암층 쌓여 있고 쉐일층이 쌓여 있어. 그럼 그것만 딱 보고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지층이 만들어진 시기에 중국에서도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겠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단지 쌓인 순서가 같다고 해서 여기서 관건은 뭐예요? 지금 비교하려고 하는 두 지역이 상대적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지역이잖아. 그치?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지역의 지층에 쌓인 단면만 가지고 지층 대비를 한다는 얘기는 그 뜻이에요. 지층의 단면만 가지고 누가 먼저 만들어졌다, 누가 만들어졌다. 그럼으로써 저 지역도 이 지층이 먼저 쌓였다, 이 지층이 나중에 쌓였다. 고로 여기에 있는 지층이 쌓일 시기에 저기서도 같은 시기에 그 지층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지층 대비와 화석 대비는
지층 대비는요, 비교적 가까운 두 지역의 지층을 대비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란 뜻이야. 대비라는 얘기는 비교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지역은요, 쌓여져 있는 퇴적물의 순서라는 것이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층 대비는 비교적 가까운 두 지역의 지층을 대비해서 선후 관계를 파악할 때 사용되는 게 지층 대비고요. 화석 대비는 뭐냐면 특정 시기에 번성했던 화석들이 있을 거 아니야. 생물들. 그치? 특정 시기에만 살다가 멸종한 생물들이 있을 거예요. 걔네들의 화석을 무슨 화석이라고 얘기했어? 화석의 종류에 시상 화석이 있고 표준 화석이 있잖아. 특정 시기만 살다가 그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을 무슨 화석이라고 얘기해요? 통합과학 시간에 배우죠. 표준 화석이야. 그 시대의 표준이 되는 화석이라는 뜻이에요. 대표적인 표준 화석이 뭐였어? 산호충, 암모나이트 이런 것들이 표준 화석이야. 시상 화석은 뭐였니? 시대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 생물이 얇고 따뜻한 바다에서 살았던 산호였구나. 그러면 얘가 만들어진 그 퇴적층은 얇고 따뜻한 바다에서 퇴적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지. 고사리 화석이 발견됐어. 고사리는 뭐 발견됐으면 그게 고생됐다는 뜻이야? 아니야. 고사리 지금도 살고 있단 말이야. 근데 고사리가 발견됐다는 얘기는 일단 육상 환경에서 퇴적층이 만들어졌다는 뜻이 될 거고, 온난 다스됐다라는 환경에 대한 정보를 준단 말이야. 그런 걸 시상화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화석 대비는 어떤 화석을 이용한다는 뜻이야. 표준 화석과 시상화석 중에서 표준 화석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뜻이야. 특정 시기에 짧고 굵게 번성하게 살았던 생물들이 만약에 발견된 지층이 있어. 우리나라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땅을 파뜨리면 암모나이트가 발견된 지층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암모나이트는 중생대를 대표하는 화석이거든? 그러면 그 지층은 어느 시대에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중생대 때 퇴적됐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지? 근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 그랜드 캐년 어느 지역에 갔더니만, 계곡 어느 지역에 갔더니만 거기도 암모나이트가 발견됐다고 쳐요. 그럼 미국과 우리나라 엄청 멀리 떨어져 있지. 그런데 거기서도 암모나이트가 발견된 그 지층이 있었다고 쳐. 그러면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발견된 암모나이트가 발견된 그 만들어진 퇴적층과 그랜드 캐니언에서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된 그 퇴적층이 생성된 시기는 거의 뭐하다는 얘기야?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다. 그래서 화석 대비는요, 지층 대비에 비해서는 비교적 멀리 떨어진 지역의 생성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화석 대비야. 물론 여기서 이용돼야 되는 화석은 무슨 화석이라고요? 표준 화석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화석 대비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네, 되셨죠? 그래서 지층 대비가 뭔지, 화석 대비가 뭔지 일단은 알 것 같고요. 그러면 지층 대비에서는 자, 일단 지층 대비 보자. A 지역에 지층의 단면이 뭐 이렇게 퇴적층이 쌓였다고 쳐요. 좀 떨어져 있는 B 지역에 얘도 퇴적층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알겠죠? 그러면 단순 그림을 내가 이렇게 그렸을 때, 얘들아, 얘하고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다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없지, 당연히. 그죠? 시기상으로 얘하고 얘가 같은 시기일 수도 있겠죠? 그럼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층 대비는 그 한 지역과 좀 떨어져 있는 다른 지역의 지층을 보고 누가 먼저 쌓여진 지층이냐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게 지층 대비란 말이야. 그럼 뭘 확인해야 되느냐? 얘와 얘가 밑에 있다고 해서 얘가 만들어졌을 때 얘도 만들어졌다라고 확신할 수 없잖아. 그럼 뭘 확인해야 돼? 지층 대비일 때는 첫 번째 열쇠층 또는 건층이라고 표현해요. 건층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열쇠층을 찾는다. 열쇠층 또는 건층. 건자가 한문으로 열쇠 건자예요. 그냥 한글로 쓰면 열쇠층, 한문으로 쓰면 건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 기준으로 삼을 만한 퇴적층을 찾아야 된다는 뜻이야. 열쇠층이라는 얘기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퇴적층이라는 뜻이야. 그럼 퇴적층들 중에서 누가 기준이 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뭐냐? 주로 석탄층이나 음해양층. 석탄층이나 음해양층. 얘네들을 찾아내면 된다. 얘네들이 기준이 되는 퇴적층이 된다. 뭔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음해양층은요. 뭐가 쌓여서 음해암이 된다 그랬어요? 화산재예요. 그러면 음해암층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화산 폭발이 일어났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 화산 폭발이 비교적 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두 지역이 있다고 치면 화산 폭발이 빵 일어나가지고 음해암층이 쌓일 정도로 재가 쌓인다는 뜻은 대규모 화산 폭발이었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이 지역에 음해암층이 쌓일 때, 만들어질 때 근접돼서 가깝게 떨어지는 B지역도 당연히 음해암층도 형성됐겠지. 걔가 기준이 될 수가 있다는 뜻이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열쇠층이라고 하는 놈의 조건은 뭐예요? 단시간에 비교적 넓은 지역에 함께 일어난 사건으로 만들어진 지층을 열쇠층으로 삼을 수가 있게 된다는 뜻이야. 석탄층은 고생대 때 번성했던 고사리우와 같은 식물들이 대규모 쌓여서 만들어진 층이 석탄층이에요. 그래서 석탄층이 발견됐다는 뜻은 그 지층은 일단은 고생대 때 육상지역에서, 육지지역에서 만들어진 지층이다라는 걸 일단 알아낼 수가 있어. 그러면 걔네들은 그 자체가 기준이 될 수가 있다는 뜻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아까 이런 질문 했잖아. A지역에서 제일 밑에 있는 지층과 B지역에서 제일 밑에 있는 지층이 이 지층이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땅 파고 봤더니 예를 들어서 이 지층, 빗금층, 이 지층이 얘와 얘가 음해암층이래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야. 얘네들이 그렇게 멀리 떨어진 지역이 아니었다고 치고 알겠죠? 그러면 이 음해암층이 여기서 쌓일 때 A지역에서 여기서 쌓일 때 같은 시기에 B지역도 음해암층이 쌓였겠지. 그러면 얘와 얘가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지층이야. 알겠어요? 그 위에 여기 위에 쉐일층이 있었어. 얘 위에도 쉐일층이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 이 쉐일층과 이 쉐일층은 시기가 뭐였다?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예측하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 위에 쉐일층 위에 여기 여광층이 있었다고 쳐요. 그리고 그 위에 석회암층이 있었다고 치자. 알겠죠? 그리고 얘는 쉐일 위에 석회암층이 있었다고 쳐요. 그럼 이런 일은 왜 벌어졌느냐? 얘와 얘는 같은 시기라는 거 유추할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 석회암과 여기 석회암도 같은 시기였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근데 A지역은 여광층이 중간에 있지. B지역에는 쉐일층과 석회암층 사이에 여광층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하냐? 논리적으로 해석은 이렇게 되면 해석이 어느 정도 좀 아구가 맞을 수가 있어. B지역도 사실은 쉐일층에 여광층이 있었고 여광층에 석회암층이 있었을 거야. 논리적으로 그냥. 그런데 A지역의 쉐일층 만들어지고 여광층 만들어지고 석회암층 만들어진 게 고스란히 그냥 남아있었는데 B지역은 쉐일층의 여광층이 만들어졌을 당시 그 이후에 여광층이 뭐 된 거야? 침식되고 사라진 거야. 사라지고 석회암층 만들어질 때 B지역 석회암층 만들어서 그 위에 쌓인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아구가 맞게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A지역과 B지역 중에서 누가 지질 변동, 그러니까 지각 변동이라든가
좀 더 지각 변동을 많이 받은 지역은 어디일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뜻이야. B지역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있던 여감층이 없다는 뜻은 지각 변동이라든가 풍화 침식에 의해서 깎였다라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굳이 A지역과 B지역 두 지역 중에서 좀 더 많은 지각 변동을 받은 지역을 찾아보면 어디라는 얘기야? 층 하나가 더 없는 B지역이 지각 변동을 더 많이 받았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됐니?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걸 지층 대비 또는 암상 대비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비교적 어디? 멀리 떨어진 곳, 가까운 곳. 비교적 가깝게 떨어진 곳에서 비교를 한다. 그래서 비교를 할 때는 항상 열세층을 먼저 찾는다. 됐나요? 오케이. 자, 우리 사진을 보고 그림을 보고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교재 몇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냐면요. 85페이지 탐구 자료창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봅시다. 지층이 참 복잡하게 억지로 그림을 막 그려놓은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부정한 면이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시나요? 부정한 면이 보여요? 몇 군데 있어요. 부정한 면이 두 군데 있어요. 부정한 면 찾는 것은 기저여감 찾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갈들 있고 밑에 경계선이 보이게 되면 이게 부정한 면을 나타내는 곳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그림은 부정한 면이 두 군데 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 지층은 일단은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역전되어 온 거야? 역전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야?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역전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면 위에 여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밑에 있는 것부터 쌓였다는 얘기가 되겠죠. 역전되지 않았으면 지층 누중의 법칙에 의해서 아래에 있는 게 먼저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 보면 자 여기 2층이 있고 D층이 있는데 여기는 또 다른 층이 아니에요. 얘와 얘는 무늬를 보게 되면 무늬가 어때? 얘와 얘 무늬가 같죠? 그러니까 얘 같은 2층이에요. 얘도 2층, 얘도 2층, 얘가 2층. 알겠니?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래쪽이 먼저 쌓였겠죠? 그 다음에 오랜 시간 단절 지나서 C층 쌓였을 거고요. 그 다음에 B층 쌓였을 거고 또 오랜 시간에 지나서 A층이 쌓였겠죠? 전체적으로는 아래쪽. 그 다음에 C, B, A 순서로 쌓였을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E와 D에서 D가 뭘 의미하는지 이해되시나요? 그림상? 얘와 얘는 같은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D가 중간에 이렇게 뚫고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림상. 이거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D가 뭐라는 얘기야? 관이층이라는 뜻이야. 알겠니? 그러면 순서는 이제 정리가 되겠어요? A, B, C, D 중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졌을 거라고 예상 가능한 건 누구야? E, 그치? 그 다음에 관이. 그죠? 그리고 깎이고 부정합 생기고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깎이고 부정합 생기고 A.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ED, CB, A 순서로 퇴적됐을 것이다. 생성되었을 것이다. 됐죠? 네. 오케이. 그 밑에 있는 자료를 봅시다. 지층 대비. 지층 대비를 해가지고 선호 관계를 파악을 하는데 얘는 밑에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어? 응양층과 석탄층은 무슨 층으로서? 열쇠층으로서 가나다 지역에서 각 열쇠층은 같은 시기에
퇴적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 누가 응이암층이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서 좀 시커멓게 칠한 얘가 응이암층인데, 왜냐면 지금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에 시커멓게 칠한 지층이 다 있죠. 여기가 응이암층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다 어느 시기에 만들어진 지층이다? 거의 동일한 시기에 만들어진 퇴적층일 것이다. 그 다음에 석탄층. 회색으로 칠한 얘네들이 석탄층이에요. 얘. 역시나 얘네들끼리도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지층일 것이다. 이게 열쇠층으로서의 역할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밑에 봤더니만 고생대 화석에 화석의 그림이 여기 삼엽충이라고 나와 있죠? 삼엽충. 고생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이에요. 삼엽충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은 당연히 언제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고생대 때 만들었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화석은요, 화폐석. 방추충이구나, 방추충. 방추충도 어느 시기에 만들어진 화석인 줄 아세요? 방추충도 나중에 배울 거예요. 고생대 화석이에요. 방추충이라고 하는 화석도 고생대를 대표하는 화석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골뱅이처럼 생긴 얘가 뭐예요? 암모나이트. 어느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이야? 중생대를 대표하는 화석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되냐 보자.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된 지층은 삼엽충이나 방추충 화석이 발견된 지층보다 더 나중에 만들어졌다. 당연한 말이에요. 암모나이트는 중생대고 고생대나, 그러니까 삼엽충이나 방추충은 고생대란 말이야. 고생대 꽤 먼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중생대 꽤 만들어졌겠죠. 그 얘기,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층의 상대 연령을 비교했을 때 A와 스몰 기업과 스몰 A가 연령이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라지 A, 스몰 기업, 스몰 A, 얘네들이 같은 시기였을 것이다. 왜? 같은 표준 화석을 뭐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스몰 B와 부정합. 그러니까 스몰 B가 그 다음에 만들어졌다. 얘 만들어지고 스몰 B가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부정합이 생겼어. 라지 B, 디귿 C가 만들어진다. 라지 B, 디귿 C가 만들어진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시겠어요? 봐봐. 여기서 보게 되면 가지역과 나지역을 봤을 때 일단 삼엽충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 둘 다 가지고 있어. 고생대 때 만들어졌지. 근데 나지역 위에는 니은층이 있는데 가지역 위에는 니은층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리고 니은층 위에 부정합이 있고 디귿층이 있지. 근데 가지역은 A 위에 바로 부정한 면이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는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나지역에 기역이 쌓이고 니은이 쌓이고 부정합이 생겨서 디귿이 쌓였다가 일단은 그 순서가 되는 거고, 그러면 가지역에는 니은이 원래부터 없었냐? 아니지, 원래 있었는데 뭐 됐을 것이라고 상상하면 돼. 사라졌을 것이라고 상상하면 돼. 그러니까 순서가 얘 니은과 여기 다지역에 있는 스몰 B가 있네. 니은과 스몰 B는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어. 그리고 그 위에 부정합이 생겼지? 부정합이 생겼고 여기는 그때 이제 요 부정합은 또 같은 시기가 되겠지. 그 위에 C가 있고 디귿이 있고 B가 있네. 그러니까 B, 디귿, C는 역시나 같은 시기.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개념학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페이지 86페이지인가요? 네. 1번. 지사 법칙에 대한 설명 OX를 해라. 1. 퇴적물은 대체로 수평으로 쌓인다. 지사 법칙 중에 이런 법칙이 있었어? 없었어? 말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 수평 퇴적의 법칙. 뭐에 대해서 수평으로 쌓인다고요? 해수면에 수평으로 쌓인다고. 니은. 나중에 형성된 지층일수록 더 진화된 생물 화석이 나타날 것이다. 그죠? 나중에 만들어졌는데 고생된 화석이 있을 수는 없잖아. 더 진화된 화석. 이게 무슨 법칙이었어? 지사 법칙 중에서. 동물군 천이 법칙. 맞는 말이죠. 3번. 부정한 면을 경계로 상하 지층은 생성 시기가 차이가 크게 난다. 맞죠? 무슨 법칙? 부정합 법칙. 문제 1번.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골라라.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다면 어디 지층이 먼저 형성된 것이다?
아래에 있는 지층이 위에 있는 지층보다 먼저 만들어진 것이다. 2번 관입한 암석이 관입당한 지층보다 뭐 했다? 나중이지. 뚫고 들어온 놈이 나중에 뚫고 들어온다는 뜻이지. 문제 4번 비교적 가까운 곳 A, B, C 지역의 지층 단면을 나타냈다. 단 지층의 역전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 자, 그러면 A, B, C 비교적 가까운 곳이라고 그랬어요. 지층 대비가 상관 뜻이지. 기준부터 잡아야 되겠지. 머릿속에 뭐가 기준이 돼야 돼. 무슨 층 아니면 무슨 층이. 응해한 층 아니면 사피한 층. 그죠? 그래서 응해한 층이 있는지 보자. 여기 있네. 얘도 여기 있고 얘도 여기 있고. 그러면 얘가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지층일 것이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A에 여기 있는 가하고 B에 여기 있는 가하고 C에 여기 있는 가가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겠냐? 없지. A, B 지역의 가는요 같은 시기에 만들어질 것이라고 상상하기 가능해. 유추가 가능해. 왜? 응해함층 밑에 있어. 응해함층 밑에 있다고. 근데 얘 가는요 응해함층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 위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두 놈은 같은 시기가 맞지만 여기 C에 있는 가는 같은 시기가 아닐 거란 말이지.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A 지역에 위에 사람이 있어. 응해함층 위에 사람이 있어요. B 지역도 응해함층 위에 사람이 있네. 그 다음에 C 지역도 응해함층 위에 사람이 있네. 그러면 이 사람은 시기가 어떨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 같은 시기일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 단 B 지역은요 응해함층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위에 사람이 있지. 예상되죠? 계속 설명했죠. 그러면 B 지역은 응해함층 쌓인 다음에 여기 노란색으로 칠한 얘가 원래 있었을 건데 뭐 됐을 것이다. 지각 변동이라든가 풍화 침식을 받아가지고 사라졌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겠지. 아니면 안 쌓였을 수도 있고 그런 걸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게 된다는 뜻이. 되셨나요? 그래서 3-1번 A, B, C 지역에서 열쇠층으로 이용될 수 있는 지층은 누구다? 누구야? 응해암층. 그 다음에 2번 A, B, C 지역에서 가 지층은 모두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는지 판단해라. 다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건 아니죠. A, B의 가는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을 거라고 판단되지만 C의 가는 나중에 만들어진 거지. 오케이. 3번 가장 오래된 지층이 있는 곳 어디냐? 응해함층 기준으로 가장 오래된 있는 지층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보다 밑에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되겠지. 누구야? B지 B. 되셨나요? 네. 4번 상대 연령에 대한 설명 중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써라. 1. 상하 두 지층 사이에 시간적 공백이 있는 두 지층의 관계를 말합니다. 시간적 공백이 있다. 불연속적이라는 얘기지? 얘를 부정합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먼 법칙에 따라 아래 지층이 더 오래된 곳이다? 이건 지층 누중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죠. 아래에 있는 게 오래됐다. 이건 지층 누중의 법칙. 2번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층은 비교적 가까운 거리 지층 선관계를 먼 대비로 한다고 그랬어. 지층 대비로. 아시겠어요? 그중에서 이제 뭐 암상 대비, 지층 대비로 한다. 한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층의 선호관계는 뭐를 이용한다? 화성을 이용한다. 되셨죠? 네. (5번)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를 나타냈다. A, B, C, D, E. 여기서 또 느낌 받아야 되는데 봐봐. E 뭔지 알겠니? 아니 뭐야? 그렇지, 관입이야. 얘 빼고 나머지는 지금 스코프들을 가지고 있지.
그럼 원래 D 쌓이고 뭐 쌓였다는 얘기야? D 쌓이고 C 쌓이고 B 쌓이고 원래는 수평하게 쌓였겠지. 그런 다음에 뭐가 일어났어? 습곡이 일어났어. 습곡이 먼저야? 반입이 먼저야? 습곡이 먼저야. 습곡된 다음에 반입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부정합이 생겼고 A가 생겼다는 얘기지. 그래서 순서대로 쓰면 B, C, B, E, A 순서는 이렇게 될 거고 중간에 어떤 지각 변동도 있었다? 습곡이라고 하는 지각 변동도 있었고 반입이라는 지각 변동도 있었고 부정합이라는 지각 변동도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될 거고요. 1번 B층과 C층 생성 순서를 정하는 데 적용되는 지사학의 법칙. B층과 C층 B층, C층을 누가 더 먼저니라고 본다면 화석이지, 그지? 동물군 찬이 법칙. 삼엽중이 고생대, 아모나이트가 중생대. 동물군 찬이 법칙. 2번 C층과 2층 생성 순서를 정하는 데 이용되는 법칙. C층과 2층 C는 당연히 2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무슨 법칙을 쓰면 돼? 관일의 법칙. C가 먼저, 2가 나중. 이렇게 되겠죠? 3번 A, B, C, D 2층을 오래된 순서대로 써라. 썼죠? D, C, B, E, A. 맞나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문제 6번.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층 단면도를 나타냈다. A, B, C를 먼저 생성된 것부터 써라. 자, 여기서 화성암이 중간에 있죠? 화성암이 뭐란 뜻이에요? 이 관이암이에요. 화성암이라는 말 자체가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을 화성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뚫고 들어와서 B층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B층보다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A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관건은 마그마가 뚫고 들어올 당시에 C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게 이제 판가름의 관건이 되겠지. 그러니까 C가 있는 상태에서 마그마가 들어왔니? 아니면 마그마가 들어와서 화성암 생기고 C가 퇴적돼서 만들어졌니? 이게 이제 관건이 된단 말이야. 어떻게 될 것 같아? A 다음에 C 다음에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그치, 변성범위. 변성범위라는 말 뜻이 뭐라고 그랬어? 마그마가 액체 상태로 뜨거운 상태로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뜨거운 상태로 들어왔을 때, 액체 상태로 들어왔을 때 기존암이 그 마그마하고 접촉된 부분은 열받아서 성질이 변하는 변성범위가 생기게 된다고. 만약에 C가 나중에 쌓인 층이라면 접촉된 부위, 변성 부위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겠죠. 근데 지금 C에 변성 부위가 있었다는 얘기는 마그마가 들어왔을 때 C하고 접촉한 부위가 있었다는 얘기야. 고로 A, C, B 순서가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변성 부위가 있는지 없는지 판가름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되셨어요?